자, 계속해서 황금알 다음 보스의 비법을 열어보겠습니다. 줄기세포로 70대가 20대 될 수 있다. 줄기세포 전문가 김윤배 고수. 70대가 20대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줄기세포. 여러분들 좀 생소하진 않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네.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세포를 공급해주는 엄마세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식을 낳을 때 이제 새로운 개체를 이렇게 자궁을 통해서 키워서 내보내주는 방식인데 세포는 네.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그 원천세포가 이제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아하.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에 베었다 주방에서 네. 그러면 2주가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다 복구가 되죠. 네.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안선영 씨 같이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내 피부 밑에 있는 줄기세포가 빨리 분열을 해서 위에 있는 각질층은 빨리 떨어져 나가고 네. 빨리 재생이 일어나면 부들부들한 아주 여린 어린애 같은 세포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몸 전체에는 지금 줄기세포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 양의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수가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충분히 보충을 못 해주니까 우리가 노화가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고. 예. 그러면 우리 지구의 나이를,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다만 생물학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시간은 거꾸로 돌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거꾸로 돌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시계를 늦출 수는 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야마나카 교수라는 분이 우리 체세포를 그냥 우리 피부세포를 떼서 네. 시계를 거꾸로 돌렸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채취한 사람의 나이가 60이었는데 네. 그 세포가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세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90세가 되는 그런 늙은 쥐. 이제 앞으로 두세 달 후에는 죽을 만한 그런 쥐예요. 옆에서 건드려도 물 생각도 안 하고 귀찮다고 아무 생각이 않고. 없어요. 네.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젊은 쥐보다 수영을 더 잘합니다. 네. 운동 능력이 탁월하게 개선이 되고 제가 연구하는 치매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면 기억력도 네. 젊은 쥐하고 같이 맞짱을 떨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것이 다만 동물에서의 문제만이냐? 분명히 사람도 앞으로 우리가 예.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부작용이 해결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면 네. 사람에서도 이것이 환상만은 아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접 쥐 대신 제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맞습니다. 아니 뭐 젊으시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직접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서 젊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나라마다 그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예. 그런 법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다만 어떻게 다른 됐나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캐나다의 억만장자인 패션 디자이너 피터 니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70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줄기세포를 계속 맞고 있어요. 돈도 있겠다 해서 맞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에서 그 사람의 근육을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근육세포가 젊은이들처럼 돌아왔다. 점점 돌아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예. 교수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것은 해춘을 한 건 아니지만 노화가 지연되고 멈췄다.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저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치매 없이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줄기세포로 치매 없이 잘 늙어갈 수 있게 이렇게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저희가 연구하는 주 테마가 치매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래요? 이제 동물에서는 엄청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예. 앞으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검증이 되면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실제로는 이제 치매뿐만이 아니고 뇌질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뇌질환에도 소아 내성마비 또는 파킨슨병, 루게릭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효과가 지표나오고 있고 특히 뇌출혈이 일어나면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가잖아요. 119를 네, 통해서. 네. 가서 3시간 이내에 이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이제 반신불수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 결과지만
줄기세포를 그때 혈관 뚫을 때 주사를 하게 되면은 뇌경색 면적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인 경우라 그러면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지만 네.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걸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예측이 가능하군요. 동물에서. 양재진 교수님, 뭐 또 다른 질병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임상 연구 중에서 삼상 연구, 그러니까 마지막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척수 질환이죠. 네. 그러니까 척수 손상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게 어허. 척수 신경을 손상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모 대학병원에서 직접 척수에 줄기세포를 2차례, 3차례 정도 주사를 해서 그분이 아예 그냥 사지마비였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요. 간경화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뇌경색, 뇌졸중에 대한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황반 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과 질환 중에서 네. 황반이 변성이 되게 되면 실제로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줄기세포가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선천성 소화당뇨 아니면 청각장애 같은 이런 난치성 질환 혹은 유전성 질환에 있어서도 치료의 길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줄기세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에 있어서 한 꿈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기억나는 게 왜 강원래 씨한테 더 이상 휠체어는 없다라고 뭐 그런 얘기 사람들한테 있었죠. 그 사고로 척수 다친 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줬잖아요. 아직도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김은배 교수님, 이게 어떤 한계가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그럼 모든 뭐 질병, 이뭐 무슨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이제 강원래 씨가 어떤 이슈의 대상이 됐어요. 강원래 씨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근데 이미 그러한 척수손상 환자한테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동물에서는 분명히 됐고, 실제로 시간을 두고 5년, 10년 만에 휠체어에 있던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줄기세포의 오로지 가능성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만약에 펑크가 나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방식이 있고 떼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네. 떼우는 방식은 줄기세포 방식이고 아하. 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건 장기 이식 방식이에요. 만약에 콩팥이 망가지면 콩팥 이식 많이 받잖아요. 네네. 쉽죠 그거는. 예. 근데 심장도 이제 돼지 심장으로부터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뇌가 망가지면 뇌를 바꿔 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뇌가 망가지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은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뇌를 바꿔 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응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여기에 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겁니다.